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아닌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MZ세대를 단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개인주의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MZ세대는 사회와 공동체보다는 나의 이익과 기호를 중시하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이전에는 정의라고 표현되는 질문들을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느끼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청년들로 묘사되곤 하죠. 때문에 요즘 것들은 철이 없다, 정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지밖에 모른다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정의하는 단어로 개인주의만큼이나 이기주의가 사용되고 있을 정도이죠. 실제로 사회에 적응하려 하지도 않고 부정하고 이유도 없이 마땅한 논리도 없이 기존의 것들이 잘못되었으며 자신은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는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 그런 사람들도 많죠. 저도 MZ세대 안에 포함되는데 앞서 말한 책임 없는 권리를 누리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책임 없는 권리를 누리며 세대를 욕먹게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시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사람들이 덜 예민하고 더 너그럽게 느껴지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말들이 나오죠. 반대로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 좋은 시선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 있었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에는 왜 공부를 안 하냐, 빈둥대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글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 없고 철이 없지라는 내용이죠. 이런 류의 내용은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건 세대가 아니고 한국만큼 개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같이 쓸 정도니까요. 개인주의인 사람을 욕할 때 요즘 애들 이런 말도 쓰지만 과거에는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런 말도 많이 쓰였습니다. 정말일까요? 재밌게도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주의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파된 게 맞거든요. 그럼 개인주의가 나쁜 걸까요? 서양에서 나쁜 것이 들어온 걸까요? 장단점은 있지만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툭 까놓고 이야기해보죠. 1년 전쯤에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어디서 벌어졌을까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왜 서양이 먼저 잘 살게 되었고 또 지금의 혁신과 국가, 사회, 경제, 체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혁신적인 것들은 다 서양에서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도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분류하면 대체적으로 서양이 더 부유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16세기 과학혁명에서 동양과 서양이 갈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학혁명을 만든 게 자유주의 사상이죠.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개인의 재산,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개인의 자유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기술적, 사상적, 체제적 혁명을 만들었으니까요. 더 효율적이게 말이죠. 서양이 과학혁명과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일으킬 동안 동양은 큰 변화 없이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왕이 바뀌고 국가의 이름이 바뀌고 정책이 조금 바뀔 뿐이었죠. 도시는 자치권을 가지지 못했고 경제적 이유보다는 행정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었고 산업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서양은 개인에게 보장된 것들을 통해 욕망과 발전 그리고 사상적 진화를 이루었고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 자유주의가 엄청 거대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 법 앞에서 평등과 표현과 언론과 종교의 자유,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에 대한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자유주의와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을 같이 하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와 아주 밀접하기도 하고 개인주의가 자유주의에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자유주의가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기도 하죠. 외부에서는 이 둘을 거의 같게 보기도 하고 반대로 내부에서는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구 현대사회 정치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다원주의의 기반을 이루어져.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깊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학문을 알아보자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어쩌다가 그리고 언제부터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개인주의를 사회의 모든 제도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개인의 의의와 가치를 중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메리엄 웹스터 딕셔너리에서 개인주의를 뜻하는 단어인 인디비주얼리즘을 보면 개인의 독립과 개인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철학 또는 정책, 각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욕구를 중시하는 태도라고 설명하고 있죠.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개인의 가치와 자유 및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주의는 개인의 가치, 권리, 자유가 사회나 집단보다 최우선시되는 태도나 사고방식으로 개인주의자는 이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포함되므로 개인주의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권리와 자유 또한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기주의와는
이기주의와는 다른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이타주의와 대립하는 사상으로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상이죠. 인간 자체가 이기적인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엮이면 실질적이고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개인주의의 반대가 공동체주의인데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 가족, 민족,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민도 늘어나고 현대 사람들은 집단보다는 국익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더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개인주의가 퍼진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니까요. 현대 선진화된 사회에서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국가에 집단에 충성하기보다는 개인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과거에도 인간을 독립적 존재로 바라보는 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신분제, 종교, 권위 같은 집단적 가치가 매우 강력했던 근대 이전에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그리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서양은 옛날부터 개인주의였고 동양은 원래부터가 집단주의였다는 말은 참이 아니죠. 서양도 근대 이전에는 공동체주의, 집단주의가 더 우선시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개인주의는 17에서 18세기의 사회 각 분야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는 지배적인 삶의 방식으로 확립되며 대중화되었고요. 시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 개인주의의 출현은 서구 근대사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죠. 일단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등장한 르네상스 시대에 개인의 창의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신을 중심으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던 서구에서는 르네상스 이후 예술과 과학, 철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확산되면서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찬양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거장들이 활동하던 시기도 바로 르네상스 시기이고요. 종교 쪽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간과 신의 관계가 재정립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황이나 교회와 같은 제도적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간과 신은 직접적인 관계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따라 개인의 신앙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죠. 이 흐름은 궁극적으로 개인주의 사상의 토양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조금 더 과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주의 가치의 사상적 뿌리가 기독교라는 시각이죠. 종교개혁 이전부터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존재로서 사유하도록 만든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특이성이라는 말인데 언뜻 절대신인 하나님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개인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싹트도록 만들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거 부족, 왕, 귀족 같은 사회에서 만들어진 계급과 위기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는 신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평등하고 신분적 구속과 의무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즉 해방적인 사상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구원이라는 게임으로 치자면 클리어해야 할 최종 과제로 볼 수도 있는 요소가 개인의 마음속에 각자의 믿음이라는 자유의지에 따른 문제였고요. 근데 이건 가설 중 하나이고 보통은 종교 개혁 이후 개인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했다고 보기는 합니다. 동시에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며 각 개인은 평등하다는 전제로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됐습니다. 홉스, 로크, 루스와 같은 사회 개혁론자들은 정부 또는 군주의 정당성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고 보았죠. 이 사상은 개인주의가 정치적 담론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면서 정근대적 권위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 본국인 영국의 식민지 착취를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독립혁명과 봉건적 신분제와 특권체제 반발에서 비롯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면서 자유와 평등, 박애가 대두되었죠. 이 모든 일련의 스토리들은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부각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국가와 종교, 봉건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이념으로 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주의, 공동체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주의도 태동하게 만들었고요. 권리와 의무의 기속, 행위와 책임의 주체가 집단에서 개인이 기본 단위가 되는 순간이었죠. 가문과 지역, 배경이 아닌 개인의 역량과 실력, 노력, 능력이 주목받고 종교에마저 기속되지 않고 개인의 신념과 자유가 된 것이죠. 특히 미국의 경우 애초에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초기 정착민인 만큼 미국의 뿌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1776년에 작성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이런 미국적 사고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지금에 와서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당시는 아니었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독립선언문은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으로 축약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사상적 기반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갖고 있고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걸친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 역시 개인주의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서 벗어나 대규모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뒤섞여 살게 되면서 기존의 혈연, 지연, 종교 공동체와 같은 결속이 약화됐기 때문이죠. 집단을 구성하려면 구심점을 할 무언가가 있어야 했지만 도시는 구심점을 하기에는 약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죠. 같은 도시에 살아도 심지어 같은 구에 산다고 해도 유대감은 잘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고향이 같다면 느낍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도시는 떠날 수 있지만 고향은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니까요.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시는 개인주의화 될 수밖에 없죠. 아이러니하게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처럼 개인주의가 발전한 도시는 경제적으로 또 여러 방면으로 더 발전했고요. 이렇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사회 구조적 토대가 형성되자 철학과 문학에서도 개인의 내면과 자유의지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낭만주의 문학에서는 개인은 독특하고 고유한 감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는가 하며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개인이 세계와 부딪히며 스스로 존재 의미를 자각하는 과정을 중시했죠. 사회의 모든 곳에서 개인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말했듯 기본 단위가 개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개인주의는 태동하고 발전하는 과정이었을 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이 남아있었고 여전히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시 되었으니까요. 개인주의의 절대적인 확산과 개인주의 시대의 도래는 세계대전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사상으로 인한 비극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적 집단주의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목도하게 되었죠. 특히 집단을 가장 강조했던 모든 사적 행동마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 함을 강조했던 파시즘의 결말을 보고 사람들은 국가라는 집단보다 개인을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선전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한 감시와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집단이라고 다수라고 옳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와 집단에 반하는 소수의 보호까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 1968년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 세계적인 반정부 운동인 68운동까지 전부 개인주의 확산의 연장선이죠. 68운동은 20세기 후반 서구권에서 일어난 사회 변동 중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도 평가됩니다. 이때 시위대가 썼던 구호를 보면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사람들에게 뿌리 내렸음을 알 수 있죠. 시위대의 구호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였거든요. 이로 인해 자연스레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와 지지가 높아지게 되었고요. 사실 여기서도 할 말이 많은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와서 두 개가 똑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경계하기도 하죠.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이 되어버리면 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 소수의 보호도 지켜지기 힘드니까요. 이 이야기는 조만간에 다룰 민주주의 영상에서 더 깊게 이야기해보고 다시 개인주의로 돌아와보죠. 1980년대 이후로는 냉전이 종식되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경쟁과 효율, 성과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구에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가 68운동 이후 아예 자리를 잡아버리면서 개인주의가 또 개인주의적 사고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죠. 핵심적으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자리 잡은 나라들이 서구권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즉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세계 패권을 쥐게 되었고 잘 사려면 서양의 체제와 사회 구조를 받아들여야 된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양을 보면 서양의 체제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잘 살게 되었고요. 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만 민주주의만 딸랑 들어오는 건 아니기에 자유주의, 개인주의도 함께 확산되었습니다. 다만 동양의 경우 일련의 과정을 밟아서 태동한 게 아니기에 국가마다 다르게 때로는 혼합된 상태로 또 왜곡되거나 사정에 맞게 변형되어 정착한 것이죠. 하지만 21세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주의는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감소하고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교육 수준이 향상된 건 역시 사람들을 보다 주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사람들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따라가는 대신 스스로 합리적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니까요. 또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이민유학,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하나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시대는 점차 막을 내리고 있죠. 인종, 국가,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데 섞여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레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을 허용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취향과 주체성이 매우 중요해졌고요. 당장 생각해봐도 약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아시아 문화권의 경우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가치가 더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죠. 특히 한국은 나보다는 우리를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문화였던 만큼 개인주의에 대한 반감부터 시작해 변화가 제일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는 곳이고요. 이런 배경을 모른 채 요즘 애들은 기성세대는 이렇다 식의 서로의 차이만 옳고 그름만 놓고 다투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갈등이 크다고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처럼 개인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개인주의는 서구형 개인주의와 달리 집단적 압력 속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개인주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여기까지 살펴보셨다면 개인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개인주의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또 무작정 개인주의를 장려하기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꽤 많거든요.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게 이기주의로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개인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개념과 어떻게 발전해 자리 잡은지 모른 채 그냥 개인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혼동하는 것처럼 둘의 경계가 흐릿해질 수밖에 없죠. 이기주의자들이 나는 개인주의다라고 말하고 다닐 확률이 높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찌되었든 개인이 기본 단위라고 해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물입니다. 혼자서 이루어냈다, 혼자서 평생 살았다 해도 결국 서 있는 땅부터 시작해 모든 인프라는 국가와 사회가 만든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활동하고 활약하는 것이고요. 개인주의에 너무 심취하면 이것들을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적어도 사회의 공동 목표나 공동 선에 대해서는 합의와 힘을 써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개인주의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생각보다 역사가 짧습니다. 부작용들에 대한 해결법부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까지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회적 고립부터 시작해 많은 사회 문제들이 개인주의의 기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이 많아진 것, 심지어 고독사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있죠. 개인주의는 자유가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재능과 노력, 성취도에 따른 능력주의가 주류가 되기 쉽습니다. 겉보기엔 언뜻 공평해 보이는 개념 같지만 능력주의는 사실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소이기도 하죠. 능력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능력주의가 심해지면 실패와 가난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죠. 특히 가난의 경우 개인이 무능력해서 또는 게을러서 발생했다는 인식이 생기면 사회적 안전망이나 공감대가 줄어들고 이는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 멸시로 이어지죠. 이런 수준까지 와버리면 능력주의는 오히려 세습을 만들고 사다리를 걷어차게 만드는 도구로도 활용되어 개천에서 용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뭐든지 적당해야 제 기능을 하는 법이죠. 동시에 경쟁 문화가 너무 심해진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무기력이 팽배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손해죠.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다수를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리면 지금 한국 사회 문제점으로 떠오른 히키코모리 쉬는 청년들부터 시작해 저출산 한탕주의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생겨날 거고 결국 이것들을 해결하는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순 없다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과 앨러스 데어 맥킨타이어 같은 공동체주의 학자들의 경우 공동체적 가치와 함께 사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간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죠. 자본주의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의 개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도래한 것처럼 개인주의도 기본적으로는 대다수가 개인주의이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공동체주의에서 좀 가져와서 잘 섞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말이죠. 우리는 산업과 기술부터 시작해 마인드까지 어쩌면 100년, 200년 뒤 역사책에 기록될 때 가장 변화가 큰 시점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들이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요.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